이 정부 부채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가 13.6%밖에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단기 채권의 비중은 크지 않은데 단기 채권은 굉장히 해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. 50% 이상 가지고 있고 13.6이라고 해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. 일본의 그 국채라는 것이 1200조 엔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경이 넘는 규모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해외 투자가들이 만약에 일본 국채를 투매를 하든지 사지 않으면은 일본도 타격이 큽니다.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, 일본이. 굉장히 그 고민이 많죠. 이 점도 한국에 굉장히 그 유의할 부분인데 일본 정부의 세입을 보시면은 공채금 수입이라는 게 43.6%인데 이 얘기는 일본이 전체 자기네 예산에서 43.6%는 세금이나 다른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빚을 그만큼 낸다는 거예요. 자기 전체 예산의 40% 이상을 매년 빚을 내고 있으니까 1억 예산인 가계에서 4천만 원 이상, 4,300만 원은 매년 빚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만든 빚이 만기가 왔을 때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빚을 내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43%나 되는 거대한 규모의 빚을 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서 약정 이자로 1%나 2% 지금 0%인데 1%나 2%를 해주게 되면은 그 43%의 그 국채 그 예산의 43%나 차지하는 43조 엔이죠. 지금 예산이 한 100조 엔 좀 넘으니까 43조 엔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내던 1%, 2%더 오르면 3%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그 부채 때문에 지금 엔화도 엉망이고요. 네, 뭐 이 정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정부 부채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본은 정부 부채를 지금 GDP의 200% 넘어서 뭐 220, 230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금융자산이 GDP 대비 한 270, 280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GDP 대비 230%의 국채를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. 근데 한국은 가계 순금융자산이 GDP 대비 한 120, 30%밖에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50%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해외에서 빌리지 않는 이상.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220%, 230%에서 위험하다는 그 수준이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80%, 90% 되면 이제 한국은 또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한국이 50%를 깼기 때문에 일본이 100%에서 200% 되는데 8년 걸렸거든요. 그렇게 올라간다. 순식간에 8년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도 빚이라는 것이 한 번 많이 생기면은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이 더 불어나죠. 그래서 한국도 그런 점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이 지금 더 잘 사는 건 맞는데 한국은 막 잘 사는 건 됐지만은 잘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지금 사회 지표가 안 좋고 사회가 굉장히 OECD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사회거든요.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한 그 불안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고용하고 보니까 고용하고 주거더라.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잡아야 되고 안정화시켜야 되고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다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너무 매번 불안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. 너무 심하게.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 노동 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리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쨌든 늘려가지고 임금보다는 우선 일자리 늘리고 그 일본은 지금 65세가 정년퇴직인데 70세까지는 그 고용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65세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은 회사에서 70까지는 계약직이든 무슨 형태로든 그 고용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저도 이제 건물 한 채가 있으면은 와서 그만두고 한국 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려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내가 뭔가 일자리가 있다는 거,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여성이더라도 내가 청년이라도 내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이 없어도 그냥 내가
그 내 삶을 살 수 있다. 또 노동 시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.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사람들이 해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그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